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실전 화법. 76번. 1만 시간의 법칙. 고객님, 혹시 1만 시간의 법칙을 들어보셨나요? 독일의 유명한 음악 학교에서 학생들의 실력과 연습 시간을 조사했더니 유명한 음악가가 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학생들의 연습 시간은 3년간 1만 시간이었고, 학교 선생님 정도의 재능을 가진 학생들의 연습 시간은 8,000시간, 중간 이하의 실력을 가진 학생들의 연습 시간은 4,000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실력과 연습 시간이 비례한 셈이죠. 환경과 조건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조금씩 가난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7번. 보험료는 비용입니다. 지출에는 국민연금보험, 의료보험, 각종 세금 등 공적 지출이 있고, 학원비, 보험료 등의 고정 지출이 있고, 생활비 같은 변동 지출이 있습니다. 돈을 아낄 때는 변동 지출을 먼저 줄여야 합니다. 혹시 아이의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학원비를 돌려달라고 한 적 있으세요? 또는 지난 1년간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자동차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한 적 있으세요? 보험료는 10년, 20년 후가 아닌 당장 내일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78번. 노후 준비의 3대 요소. 고객님은 노후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노후에 꼭 필요한 3가지가 물질, 정신,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없는 노후, 치매에 걸린 노후, 누워서 지내야 하는 노후,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입니다. 이 3가지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노후 준비입니다. 물질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보험이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독서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님, 동의하십니까? 79번. 돈 관리 시스템.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 저축을 못한다고 합니다. 고객님은 이럴 때 저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수입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물이 새는 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용도에 맞게 수도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큰 양동이에 물을 받아 세수도 하고 쌀을 씻기도 하고 빨래도 하면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물 낭비가 심하겠습니까? 80번. 불로소득을 만드세요. 고객님, 소득은 크게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과 일하지 않고 버는 불로소득이 있습니다. 고객님도 누군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꼬박꼬박 돈을 주면 좋지 않을까요? 특히 일하기 힘든 노후에 불로소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면 자식이 주는 용돈, 건물을 임대해주고 받는 임대료 등이 불로소득인데, 이것보다 더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자녀는 내 맘대로 안 되고 부동산은 임대가 안 되면 골치가 아픈데, 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81번. 현재에 집중하세요. 고객님, 만약에 지금 제가 권유하는 보험을 10년 전에 가입했다면 지금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납입이 끝났으니 엄청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에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가입할 엄두도 안 나실 것이고, 10년 전에 가입할 걸 하고 후회하실 겁니다. 과거는 이미 사용 불가능한 부도수표이고, 미래는 불확실한 어음이고, 현재만이 사용 가능한 현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것이 고객님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82번. 강제 납입이 중요합니다. 고객님이 목돈을 만드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돈을 한꺼번에 모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익률이 매우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겁니다. 만약 큰돈도 없고 리스크가 높은 상품이 두렵다면 마지막 3번째 방법은 바로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장기간 꾸준히 모으면 종잣돈의 크기가 커지고
복리효과로 수익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매월 강제 납입을 통해 돈을 모으는 것이 목돈을 모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83번. 노후에 1만 원은 큰돈입니다. 고객님은 노년에 하루 용돈을 얼마나 쓰고 싶나요? 그럼 혹시 고객님의 부모님께서 하루 용돈을 얼마나 쓰고 계신지 알고 있나요? 저희 아버님께서 자주 친구분들과 고스톱을 즐기시는데 2만 원은 있어야 고스톱을 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 이유는 1만 원을 잃어도 남은 1만 원으로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1만 원 있으면 늙은이, 2만 원 있으면 노신사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처럼 노후의 1만 원은 큰 돈입니다. 지금 가입하신 보험을 노후에 연금 전환하면 고객님을 노신사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84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고객님께서 사막 한가운데서 우산 하나만 들고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햇볕이 내려쬐고 목이 말라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세찬 소나기가 내립니다. 고객님께서는 이때 우산을 비를 막는 데 쓰실 건가요? 아니면 우산으로 빗물을 받는 데 쓰실 건가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소비를 할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가 사막처럼 험난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면 당연히 준비를 위해 사용하셔야 합니다. 85번. 안전한 저글링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30, 40대만큼 힘든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직장 다녀야죠. 애들 교육시켜야죠. 집 사야죠. 부모님 용돈 드려야죠. 자신의 노후 준비해야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이는 몇 가지의 유리공을 두 손으로 돌리는 저글링과 비슷합니다. 저글링을 잘하려면 공의 크기와 무게가 비슷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한쪽으로 치우치면 공을 떨어뜨려 깨지게 됩니다. 제가 고객님의 경제 패턴을 분석해드리고 각각의 공의 크기와 무게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재무 설계를 받아보세요. 86번. 마음심의 의미를 아시나요? 고객님, 혹시 한자로 마음심을 어떻게 쓰는지 아시나요? 서양에서는 마음을 하트 모양으로 표현합니다. 한자 마음심은 바로 심장의 모양에 의미를 더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즉, 심장의 모양을 그려놓고 거기에 점 2개를 찍은 거죠. 점 2개의 의미는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2가지의 마음이 공존한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 마음과 더 자고 싶은 마음, 돈을 쓰고 싶은 마음과 모으고 싶은 마음 등이 바로 그런 거죠. 지금 고객님도 보험을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과 미루려는 마음이 함께 있을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루려는 마음 대신 시작하려는 마음을 선택하는 용기를 갖는 겁니다. 87번. 1,000만 원과 1억 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느 대학에서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토론을 시켰다고 합니다. 한 팀은 1,000만 원이 생기면 무엇을 할 것인가? 또 한 팀은 1억 원이 생기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요. 1,000만 원으로 토론을 한 팀은 대부분 해외여행, 자동차 구입 등 어디에 써야 할지를 고민했고, 1억 원으로 토론을 한 팀은 주식, 오피스텔, 펀드 등 어디에 투자할지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제가 고객님께 1억 원을 모으시라고 추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88번. 하늘을 나는 닭. 고객님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닭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저도 TV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그 닭은 어렸을 때 산짐승에게 가족을 다 잃었다고 합니다. 홀로 남겨진 닭은 살아남기 위해 지붕의 나무 위로 날아서 도망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닭이 낳은 새끼 닭들도 모두 쉽게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면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종족의 습관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닭이 나는 것에 비하면 1억을 모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까요? 89번 FP의 3가지 자유. 고객님은 구속받는 게 좋나요? 아니면 자유로운 게 좋나요? 당연히 자유가 좋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회사에 구속받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FP1은 적어도 3가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급여의 자유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적 자유입니다. 일하면서 자녀를 충분히 돌볼 수 있고 업무 시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맥의 자유입니다. 직장 다니다 보면 인간관계가 멀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일은 오히려 더 자주, 더 넓게 만날 수 있습니다. 90번 길들여진 코끼리. 태국에 가면 코끼리를 타는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코끼리는 야생동물이라서 길들이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코끼리를 과연 어떻게 길들였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쇠사슬로 채워놓으면 컸을 때 약한 줄로 묶어놓아도 도망갈 시도조차 안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길들여진 코끼리와 같지 않을까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시도조차 못한다면 그건 너무 불행한 일이 아닐까요? 91번 재테크 요요 현상. 열심히 살을 뺐는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찌는 현상을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열심히 모았는데 수중에 남은 돈은 항상 부족합니다. 열심히 모은다고 모았는데 푼돈이다 보니 그냥 써버리는 거죠. 요요 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목표 금액과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1년 동안 1,000만 원을 모아서 여행 가는데 써버리고 후회하지 마시고 10년 동안 1억 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 1억뿐만 아니라 좋은 습관도 가지게 됩니다. 92번 코이라는 비단잉어. 일본 사람들은 집에서 비단잉어 키우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비단잉어 중에서도 코이라는 이름의 비단잉어를 좋아하는데 일본말로 사랑이란 뜻입니다. 코이를 집에 있는 수족관에서 키우면 최대 1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이가 강물 속에서는 1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즉, 환경에 따라서 성장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매월 10만 원씩 모으려는 사람과 100만 원씩 모으려는 사람의 성장 속도는 어떨까요? 93번 대나무의 성장. 담양에 가면 중록원이라는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대나무는 보통 30m까지 자라는데 약 3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싹이 터서 하루에 1m씩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씨를 심은 후 싹이 틀 때까지 자그마치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고객님이 돈을 모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최소 5년은 땅속에 대나무 씨앗처럼 묻어두셔야 놀라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94번 오래된 내비게이션. 고객님, 혹시 차에 내비게이션 활용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차에 내장된 내비게이션보다는 핸드폰 앱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차에 내장된 내비게이션은 업그레이드가 잘 안 돼서 못 믿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업그레이드가 안 된 내비게이션을 믿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비용 없이 보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5번 배의 기능은 진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한없이 잔잔하다가 갑자기 폭풍이 불고 성난 파도가 치기도 합니다. 이런 바다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한 배가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배의 기능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기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배의 이름이 바로 보장선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안보험, 재해보험, 연금보험 등이 대세였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통합보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진화된 배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96번. 달인의 의미. 고객님, 혹시 생활의 달인이란 프로그램 자주 보시나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달인들에게 비결을 물으면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결이 어딨어? 오래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결국 달인이 되는 비결은 어떤 일을 오래 정성껏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 모으는 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중간에 납입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랫동안 납입하는 분이 바로 달인 아닐까요? 제가 고객님이 달인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꾸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97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 고객님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또 하나,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얼마나 독한가의 차이입니다. 부자들은 쓰고 싶은 욕구를 독하게 참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놀고 싶은 욕구를 독하게 참고,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은 먹고 싶은 욕구를 독하게 참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행복은 독하게 참아낸 것에 대한 대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98번. 수직적 사고와 수평적 사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혼, 출산, 자녀 교육, 주택 구입, 자녀 결혼, 은퇴 등 그야말로 돈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남은 것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균형 있게 준비합니다. 눈앞의 일에 집중하는 것을 수직적 사고, 길게 보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것을 수평적 사고라고 합니다. 99번. 생각 한번, 액션 한번. 아무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렇게 되고 뭐라도 하는 사람은 뭐라도 된다고 하더군요. 팔자대로 살 건지 운명을 개척할 건지는 생각 하나의 차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의 차이는 일어나는 행동 하나의 차이일 뿐이지만 인생의 결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 한번 바꾸고 행동 한번 하는 것을 습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00번. 50만 원과 500만 원의 차이. 고객님은 어렸을 때 달리기를 잘 하셨나요?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다리가 긴 아이들이 짧은 아이들보다는 잘 뛰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매월 500만 원을 모으고 또 다른 분은 50만 원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년 후 원금만 3억 원과 3천만 원입니다. 같은 이자율이라면 키 차이가 10배 나는 상황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야말로 거인과 난장이가 달리기를 하는 셈이죠.